Hi guys! 우리 또 함께 할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2023학년도 수능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고 있는 세 번째 시간 3번 문제를 풀어볼 시간이에요. 1번부터 17번까지 계속 듣기평가가 이어지기 때문에 3번도 역시 듣기평가 문제죠. 우리는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모의 훈련 단계가 아니라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대본을 통해서 살펴보고 미리 공부해보는 시간이라서 대본을 함께 보고 있거든요. 대본을 함께 읽어보고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함께 따라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read after me, 저를 따라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문제 함께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Hello, Mr. Robot. I appreciate you taking the time to share your experience and knowledge. My pleasure, Ms. Lee. I've enjoyed all your best-selling books, so I'm excited to help you. Thanks. Since I'm writing about world-class athletes, I wanted to hear how you train children who became Olympic swimming champions. Then we should start with what I observed on the first day of my swimming classes. Do some children stand out right away? Yeah, some kids are able to pick up my instruction quickly and easily. I see. So did many of those kids go on to become Olympic champions? Well, practicing is much more important. Those who constantly practice made great improvements and ultimately became champions. This is good insight I can use in my book. I hope it helps. 네, 좀 읽어봤는데요. 어때요? 따라할 수 있었나요? 네. Hello, Mr. Robot라고 여성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함께 대화를 나누는 남자분은 로버트 씨인가 봐요. 그리고 남자분은 My pleasure, Miss Lee라고 이 선생님이라고 말했는데 여자분이죠. Ms라는 표현을 썼으니까요. 3번 문제는 대체적으로 두 사람의 대화가 나오고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를 묻는 문제가 주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 문제는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미스터 로버트 그리고 미즈리 선생님라고 하는 거 보니까 부부나 연인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친한 사이는 아닌 것 같고 좀 어떤 공식적인 관계, 어피셜한 관계 같아요. 먼저 단어를 함께 볼 건데요. I appreciate이란 단어를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해요. 어려워하는 이유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죠.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또 고등학생이 되고 또 수능 영어를 맞닥뜨리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영어 단어 하나가 세 가지 뜻, 무려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죠. 사실 뭐 10가지, 15가지 사전을 찾아보면 많이 나오긴 하지만 다 비슷비슷한 걸로 되어 있는데 유난히 좀 의미가 다른 것 같은데도 그렇게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친구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일으키죠. appreciate이라는 단어도 세 가지 뜻이나 있어요. 세 가지 뜻이나 있어서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데요. 1번 뜻은 평가하다, 2번 뜻은 인정하다, 3번 뜻은 감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때요? 평가하다, 인정하다, 감사하다, 1번 뜻 평가하다, 인정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따로따로 세 가지 뜻을 외우려고 하면 너무 어렵고 또 열심히 외웠지만 또 쉽게 까먹을 수가 있어요.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하기 위해서 쉽게 공부하고 또 아주 잘 기억해서 우리가 시험 점수를 100점을 맞으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이 appreciate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단어를 외우기 쉬운 방법이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뭔가 연상을 하고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외우면 외울 때도 쉽고 또 오랫동안 기억이 나서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100점을 맞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함께 따라해보세요. appreciate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눈으로 보는 거를 감상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그런 기본 뜻을 갖고 있어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데를 가면 어떤 작품들이 있죠. 멋진 그림 작품을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멋진 그림을 봤을 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와 멋지다라고 이제 감상을 하면서 동시에 평가를 내리죠. 와 이 그림 진짜 멋진데? 라고 하고 그 그림이 정말 명작이야, 마스터피스야 라고 인정하는 단계까지 가죠. 그럼 평가하다, 인정하다 알겠어요. 내가 그 그림을 appreciate 하는 과정을 이해하기 쉬우니까 평가하다, 인정하다까지는 알겠어요. 우리가 미술관 누구나 한 번쯤은 가본 적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번 감사하다는 어떻게 외워야 되나요? 라고 궁금할 수 있죠? 이것도 연결을 해보는 건데요. 논리적 연결을 하는 거를 우리 두뇌가 좋아해요. 어떤 그림이 정말 멋져서 와 눈으로 감상한 다음에 와 정말 멋지다라고 평가를 한 다음에 정말 마스터피스야 이거 정말 명작이야 라고 인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떠냐면 와 이 그림을 그려준 작가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생겼어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평가하다 그 그림을 평가하고 그림 정말 명작이야 라고 인정하고 이 그림을 작품을 만드신 작가님 그리고 아티스트이신 분께 정말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appreciate이라는 단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평가하다라는 뜻으로 나올 때도 많고요. 인정하다라는 뜻으로 나올 때도 많고 물론 감사하게 여기다 굉장히 공식적이고 좀 어려운 사이일 때 고맙다는 표현을 우리가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이렇게 말하지 않고 appreciate you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세 가지 뜻을 꼭 기억해두면 좋겠어요. 어때요? 나처럼 외우는 거 좀 방법이 쉽지 않나요? 네,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I appreciate 뭐가 고맙다고 했나요? You taking the time. 당신이 시간을 보내줬어요. take라는 동사는 시간이나 돈과 함께 쓰이면 시간을 들이다, 그 비용을 쓰다. 우리가 시간이나 비용, 노력 같은 걸 들여서 뭔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take라는 동사는 시간이나 돈, 노력, 에너지 이런 것과 함께 잘 쓰여요. 시간을 들여줘서 고마운데요. To share. share이 나눠주는 거죠. Your experience. experience라는 단어를 experience가 경험이라는 뜻인 거는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은 잘 알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발음을 할 때 experience 이렇게 발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no 절대 안 돼요. PER이지만 퍼가 아니라 experience. 함께 따라해 볼까요? experience. 한 3번 정도 발음해 보세요. experience, experience, experience. 왜냐면 PER에 강세가 없기 때문에 peer 이렇게 읽는 거예요. experience. 그쵸? 그리고 당신의 experience하고 knowledge, 경험과 지식을 share, 함께 나눠주시느라고 시간을 써주시는 거에 대해서 appreciate 해요. 너무 고맙게 여기고 있어요. 미스터 로버트 씨라고 하고 있죠? 그랬더니 남자분이 당연히 my pleasure, 뭐 제 기쁨인걸요. 뭐 괜찮아요. 이 정도쯤이야. 미즈리 하고 이제 여자분은 이 선생님이신가 봐요. 근데 두 분의 관계를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뭐 고맙다고 하고 서로 호칭 정도 말한 거니까요. I've enjoyed, 나는 즐겨왔어요. All your best-selling books. 오, 베스트셀러 책이네요. 와, 베스트셀러 작가님이시군요. 네, 이 선생님은 베스트셀러 작가님이시라는 힌트를 드디어 얻었어요. So I'm excited. 나는 정말 기뻐요. help you. 당신을 돕게 돼서요. 라고 하고 있죠. exciting 하고 excited의 차이점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감정 표현이 있고 감정 표현이 ing의 형태로 쓰이거나 ed의 형태로 쓰이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ing로 쓰이면 뭐죠? 어떤 감정을 유발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ed는 그 감정을 내가 느끼는 거죠. exciting하게 하는 어떤 영화, 게임, 뭐 경기, 스포츠 경기, exciting하게 해주죠.
그런 감정을 유발하는 대상을 쓸 때는 exciting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exciting games, exciting soccer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그 스포츠 경기를 보고 와 너무 excited 되는 거죠. 너무 재밌어, 흥미진진해 라고 감정을 느낄 때는 ed의 상태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런 문법 용어가 있는데 그런 거 어려운 영어는 몰라도 돼요. 대신에 ing가 있으면 무엇다? 감정을 유발시켜주는 그런 대상이에요. 물론 이제 그러면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더라고요. 감정을 유발하는 거 ing는 그래서 물건에다가 써요. 뭐 사물에 써요. 뭐 영화, 책, 비디오 게임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설명은 사실 위험해요. 틀릴 수 있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이 나를 굉장히 excited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나를 굉장히 흥미롭게 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짜증나게 하는 어떤 사건이나 문제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ing는 사물, ed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책이 있다면 그거는 갖다 버려주세요. 잘못된 설명이에요. ing는 감정을 유발하는 거.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나의 감정을 이렇게 촉진시켜주고 유발시켜주는 것이라면 ing, 그리고 내가 스스로 감정을 느끼는 거라면 ed를 써야 돼요. 그래서 I'm excited to help you. 내가 당신을 돕는 게 어때요? 굉장히 기쁜 거죠. 그러면 그 상대방은 exciting이겠지만 나는 excited한 거죠. 상대방이 나를 excited하게 해주는 exciting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그 둘의 관계를 꼭 잘 헷갈리지 않고 기억하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죠? 내 감정을 유발시켜주는 존재이냐, 내 감정을 내가 느끼느냐에 따라 ing와 ed를 쓴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네, 설명이 길어졌는데 이게 정말 수능 시험에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리딩 파트를 할 때도 되게 중요하고 또 어법 문제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수능은 어법 문제가 only one, 단 한 문제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또 미즈리 선생님, 베스트셀러 작가님이신 거 우리가 알았죠? 그 작가님이 땡스, 감사해요. since라는 이 표현 매우 중요한데요. Since I'm writing about world-class athletes라고 했죠. since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접속사인데 뜻이 두 가지나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이 전혀 달라요. 연결도 안 돼요. 우리가 중학교 때는 since 하면 어떤 기준이 되는 시점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의미로 썼잖아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고 수능 영어에서는 since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because의 뜻으로 많이 쓰여요. 그 어떤 글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수능 영어의 빈출되는 지문의 특성상 수능 영어 자주 나오는 글들의 특성이 논설문들이 많거든요. 어떤 주장을 하면 뭐 때문에 그런지 근거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인지 이 since가 고등학생이 되고 수능이 되면 뭐뭐 때문에 because의 뜻으로 거의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I'm writing about world class athletes에 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가 맞겠죠? 책을 쓰는 베스트셀러 작가님이신데 요번에 책에 뭘 쓰냐면 월드 클래스, 월클이죠, 월클. 세계적 수준의 athlete는 운동선수들이죠. 세계적인 수준의 운동선수들에 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요. I wanted here. 나는 듣기를 원해요. 뭐를? How you, 어떻게 you've trained children. 당신이 have trained. 어린이들을 계속 훈련시켜 왔는지, 어떻게 훈련시켜 왔는지가 궁금해요. 그런데 여기 children이란 명사가 있고 뒤에 who became Olympic swimming champions까지가 무엇인가요? 우리 맨날 문법 시간에 관계대명사 절이에요. 관계대명사의 주격 관계대명사 절이에요. 라고 문법적인 설명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children이 있고 우리 영어란 언어는 우리말과 굉장히 다르죠. 일단 주어가 나오고 바로 동사가 딱 나와버린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궁금한 이야기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나오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우리말은 어때요? 아주 궁금하고 중요한 건 맨 뒤에 숨겨놔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서 결론이 뭐야? 결론이 되는 동사가 맨 마지막에 나오죠. 그런데 영어는 일단 결론부터 내가 뭐 했어? 내가 뭐 했어? 라고 했는데 뭘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뭐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은 뒤에서 나오죠. 그래서 you've trained 당신이 훈련을 해왔어요. 바로 얘기했죠. 누구를? 아이들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So who became Olympic Swimming Champions가 앞에 있는 children이란 명사를 보충 설명해준다.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데요? 라는 궁금한 것에 대한 정보를 준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올림픽 스위밍 챔피언. 올림픽에서 수영 종목의 챔피언이 되었던 아이들을 어떻게 훈련해 왔는지 좀 듣고 싶어요. 설명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남자분은 이제 알겠네요. 여자분은 작가님이고 남자분은 그 수영 코치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Then we should start. 우리는 일단 should start 시작하죠.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With what I observe. observe라는 동사도 정말 중요한 동사예요. 또 고등학교 수능 영어답게 observe의 뜻도 세 가지 뜻이 있어요. observe는 기본적으로 본다라는 게 있어요. 지켜본다. 보다, 관찰하다, 지켜본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래서 observe 지켜보고 관찰하다가 어떤 게 있냐면 그것을 이제 약속을 해서 지키는 단계까지 있어요. 관찰하고 말하면서 이제 지켜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함께 합의한 것들, 약속한 것들을 꼭 지켜야 한다. 어려운 한자어 우리말로 준수되어야 한다. 약속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이런 표현 있죠? 그게 observe에서 I observed the first day of my swimming classes. 근데 여기서는 뭘까요? 아이들을 지켜본다는 거겠죠? 우리는 첫날 이제 지켜보기 시작해요. First day 첫 번째 날 my swimming class 이제 막 학생들이 수영을 배우려고 이제 훌륭한 코치 선생님이겠죠. 실력 있는 코치 선생님께 막 모여서 아이들이 왔을 때 가장 먼저 start 하는 게 관찰을 하는 거예요. 지켜보는 게요. Do some children stand out right away? 몇몇 아이들은 그러면 right away는 즉각적으로 죠. 즉시 stand out 되나요? stand out. stand는 서다죠. 자리에서 일어서는 거고 out은 쭉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stand out 하면 뭘까요? 네. 어떤 아이가 다 앉아있는데 갑자기 쑥 일어나요. 그러면은 눈에 확 띄는 거죠. 그래서 stand out은 이렇게 눈에 잘 띄다, 특출나다, 실력이 뛰어나다 라는 뜻이 있어요. 몇몇 아이들은 즉시 실력이 딱 발휘가 되나요? 뛰어난 게 보이나요? 라고 하니까 남자 코치 선생님이 some kids 몇몇 아이들은요 be able to 할 수 있어요. pickup이 뭐죠? pickup도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정리해봤는데요. pickup의 기본 뜻은 pick up 집어 올리다의 뜻이고 그래서 두 번째 뜻 우리가 막 길을 가다가 누군가를 태워서 갈 수 있죠. 누군가를 태워가고 데려오거나 또 옷을 맡겼어요. 세탁소에 옷을 맡겼는데 옷이 다 됐는지 옷이 다 됐다고 하면 옷을 이제 찾아오는 그런 물건을 찾아오다 사람을 데려오다라는 이번 뜻이 있고요. 또 세 번째 뜻 이것은 알아보다 알아채다라는 뜻이에요. pick up 그래서 pick up 내가 알아챘어. 콕 집어서 알아챘어. 그래서 집어 올리다 데려오다 찾아오다 알아보다 알아채다. 이것도 외울 때 뜻이 너무 많아 헷갈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 뜻 단어의 기본 뜻에서 출발을 해서 연상적으로 논리적 연결고리를 찾아서 외우면 훨씬 좋아요. 그리고 내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그런 예시, 구체적인 사례와 연결해서 외우면 훨씬 좋죠. 그래서 appreciate은 우리가 미술관에 가서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상황과 연결했고요. pickup은 정말 사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긴 쓰죠. 그래서 pick up 집어 올리고 데려오고 찾아오고 알아보고 알아채다라는 뜻.
그렇게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Pick up my instruction은 강의죠. 내 강의를 pick up, 알아채는 아이들이 있어요. pick up이 여기서는 3번 뜻으로 쓰였네요. quickly, 재빠르게, 그리고 아주 쉽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수영 코치 선생님께서 이제 첫 시간에 아이들을 놓고 이렇게 수영을 해라 한번 알려주겠죠. 저도 수영을 서울에 있을 때 오랫동안 배웠는데 잘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막 물에 잘 안 뜨고 첫 시간이 너무 힘들었는데 첫 시간부터 the first day부터 엄청 stand out 되는 아이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pick up, 내 강의를 my instruction, 내가 어떻게 해라 이런 거를 잘 알아듣는다 라고 하시네요. I see. 그래서요, 이 작가님이 말씀하신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did many of those 그런 아이들, those kids는 누군가요? 그렇게 코치 선생님이 하는 말을 빨리 잘 알아듣는 아이들, 그런 친구들 중에 many of 많은 친구들이 go on 계속하다죠. go on은 계속하다. 하던 거 계속 쭉. go는 원래 가다잖아요. 가는데 계속해서 가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become Olympic champion. 올림픽 챔피언이 되는데 계속 되고 있나요? 라고 했더니 well, 글쎄요. practicing is much more important. 우와, 여기 또 엄청 중요한 표현이 나왔어요. much more. much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뜻이 뭐죠? 중학교 때까지 늘 알고 있던 much. 많다, 많은, very much. 이것만 기억이 나죠? 그러나 우리가 수능에서 그리고 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의 much를 또 기억해 줘야 돼요. 함께 나를 따라해서 해보세요. Read after me. much, even, still, far, a lot. 다시 한번. much, even, still, far, a lot. much, even, still, far, a lot. 한 번 더 할게요. much, even, still, far, a lot. 이 표현들이 much, even, still, far, a lot 5개죠. 이 5개의 표현들이 비교급과 함께 쓰일 때는 이 단어들의 기본 뜻이 전혀 아니에요.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면 훨씬 뭐뭐한, 훨씬 더 뭐뭐하다라고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변신을 해버려요. 우리가 much 하면 많은이고 even은 심지어 still은 여전히 far는 멀리, a lot은 많은 이런 기본 단어 뜻을 완전 무시하고 비교급과 함께 쓰이면 무조건 훨씬 더 뭐뭐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뭐 있다고 그랬죠? 5가지. 5개만 기억해 놓으면 돼요. 5개만 기억해 놓으면 우리가 수능 영어 100점을 맞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much, even, still, far, a lot. 네, 이제 머릿속에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계속 반복해서 나올 때마다 much가 나와도 much, even, still, far, a lot. still이 나와도 much, even, still, far, a lot. still 나올 때도 있고 far 나올 때도 있고 a lot 나올 때도 있거든요. much, even, still, far, a lot. 5개 꼭 기억해 주세요. 훨씬 더 more important 중요해요. 그리고 또 정말 우리 고등학생 수능 독해에서 정말 잘 나오는 표현이 또 나왔네요. those who는 뭐라고 해석하나요? 그냥 those who는 이제 도주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게 나올 때마다 뭐뭐 하는 사람들, thos는 뭐뭐 하는 사람들로 그냥 한 단어처럼 기억해 두면 돼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consistently는 consist, 계속해서 꾸준히 practice, 연습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consistently practiced, 꾸준히 하는 그런 사람들, 꾸준히 연습하는 사람들이요. made, 만듭니다. 무엇을 만드나요? great improvement, improve 동사로 improve, 향상시키다, 향상하다는 뜻이 있죠. 그리고 ment는 이제 다 알고 있죠. 명사형을 만드는 단어 표현이에요. 그래서 improvement는 실력을 향상하는 명사형, 향상. improve, 향상시키다, improvement, 향상. 그래서 great improvement, 굉장한 향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리고 and ultimate는 완전 궁극적으로, 우리말로는 궁극적으로인데 이제 최대로
최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로 became 뭐가 되나요? 챔피언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즈리 작가님이 물어보셨죠. 그렇게 첫 시간부터 특출난 아이들, the first day부터 stand out 한 친구들 중에 many of those kids, 그 많은 아이들이, 그런 특출난 아이들이 대부분이 다 그렇게 올림픽 챔피언까지 가나요? 라고 했더니 꾸준히 practice 역시 practice makes perfect이군요. 열심히 꾸준히 연습한 그런 아이들은 great improvement를 이루고요.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ultimately하게 became 챔피언이 됩니다. 그 말 뜻은 뭔가요? 타고난 실력, 영재성, 천재성이 좋은 결과를 보장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타고난 재능이 있으면 좋고 거기에 더불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practice, 꾸준한, 그것도 consistently practice가 있어야 된다고 로버트 코치 선생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네요. This is good insight. 그랬더니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님답게 바로 눈치를 채셨네요. I can use in my book. 여기서 보면 This is good insight 하고 뭔가 단어가 하나 생략됐어요. 네, 드디어 나왔네요. 관계대명사의 생략이라는 그런 문법, 그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어떤 문법적으로만 접근하면 영어를 공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관계대명사는 딱 풀 같은 존재예요. 어떤 명사와 명사 표현들을 이어주는 그런 풀과 같은 거고요. 좀 문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의 형태로 길어지는 거죠. 근데 관계대명사가 여기 이 자리에 있을 게 뻔해. 너무나 뻔하면 생략을 해줘요. 그래서 1번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세트로 생략되는 경우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경우 단지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두 가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의 세트 메뉴로 사라지고요. 두 번째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단독으로 생략이 됩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죠? 네, 그래서 어법 문제에서 응용이 돼서 나올 수도 있고요. 한번 볼까요? This is good insight.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네, which나 that. 사물 앞에 있는 insight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which 또는 that을 썼겠죠. I can use in my book. 내가 나의 책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insight를 찾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내가 내 책에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인사이트군요. 인사이트는 무슨 뜻이죠? 네, 단어 그대로 외울 수 있어서 좋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 단어를 많이 섞었어요. 인사이트, 정말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인사이트는 영어인데 왜 이렇게 한국 사람이 자꾸 인사이트라는 말을 쓰지? 라고 했는데 요즘 되게 많이 쓰이더라고요. 이는 안쪽이고 사이트는 보는 거잖아요. 안쪽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통찰력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식견을 갖고 있다. 정말 높은 식견을 갖고 계시네요. 통찰력을 갖고 계시네요. 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의 차원이 아니라 인사이트라고 말을 하면 뭔가 좀 수준 높은 차원의 통찰력을 말하는 거예요. 안쪽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인사이트는 굉장히 수준 높은 것까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this is good insight I can use in my book. 그래서 드디어 이 베스트셀러 작가님께서 좋은 책을 쓰실 단서를 찾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로버트 코치님이 마지막으로 I hope it helps. 난 희망합니다. 이것이 도움이 되기를요 라고 이제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라는 의미죠. 그런데 여기도 단어 하나가 생략돼 있어요.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의 that이 생략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문법적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면 돼요. 원래 영어는 주어 한 개, 한 문장에 주어 한 개, 동사 한 개만 있어야 되죠. 그래서 I hope
I가 주어고 나는 희망합니다. 호프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또 다른 주어 동사가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데 it helps. 그것은 도움을 준다. 라는 또 다른 주어 동사가 나오고 말았죠. 이럴 때 반드시 우리가 잠깐만요. 제가 문법적으로 틀린 게 아니라요. 접속사를 데려올게요. 접속사나 관계대명사를 데려올 경우에는 주어랑 동사를 추가할 수 있죠. 그래서 I hope that it helps가 원래 맞는 문장이죠. 그런데 that을 막 생략하고 그러나요? 왜냐면 너무 문법적으로 뻔하잖아요. 이제는 영어에 익숙해져서 알잖아요. 주어 동사 2개씩 오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래서 접속사나 관계대명사를 썼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말할 때 I hope that, I think that, I agree that 계속 that 발음하면 좀 귀찮기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너무나 뻔한 단어는 생략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I hope that it helps를 I hope it helps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이걸 뭔가 굉장히 어려운, 뭔가 대단한 문법 규칙이다 라고 접근을 하면 너무 한없이 어려워지니까요. 우리가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다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 상태죠. 그러니까 말하기 편하게 하려고, 글쓰기 편하게 하려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하는 것들은 그냥 생략한 거예요. I hope that it helps. I hope it helps. 그리고 this is good inside. 여기에 that이 생략됐는데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밑에 있는 I hope that의 that은 그냥 단순한 접속사라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 문장들을 많이 읽어보고 또 정확한 발음으로 말해보는 것이 우리가 수능 영어 만점을 위한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의 방법들이니까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죠? 로버트 코치님께서. 누가 챔피언이 되나요? 월클래스 수준의 챔피언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 이야기해 주셨죠? 네. consistently practice. 네, 우리는 constantly practice 해야 돼요. 꾸준히 계속 연습하고, 네,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영상은 끝이 나지만, 영상, 한번 봤어 라고 넘기지 말고, 맨 앞으로 다시 돌려가서, read after me, 함께 큰 소리로 발음을 해보고, 따라 해보고, 그리고 함께 들어봤으면, 다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중요한 표현과 많은 단어들이 정말 수능 만점을 위해 필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벌써 30분이 넘었네요. 와우. 고생했어요, 친구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4번과 함께 돌아올게요. 바이바이. See you next time. 고생했어요, 친구들. 네.